75세 이영수는 오랜만에 옛 동네를 찾았다. 50년 전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곳은 이제 많이 변해 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좁던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되었다. 여기가 맞나? 영수는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다. 하지만 낯선 풍경 속에서 옛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아저씨, 어디 찾으세요? 젊은 청년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나서. 여기 오래 사셨어요? 50년 전에. 와, 그럼 여기가 많이 변했겠네요. 그러게, 다 바뀌었어. 영수는 계속 걸었다. 그러다 한 골목 앞에서 멈췄다. 여기는 그대로네. 좁은 골목이 그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맞아, 여기야. 내가 살던 곳.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몇 채의 낡은 집들이 보였다. 대부분 비어 있거나 무너져 가고 있었다. 다들 이사 갔구나. 영수는 자신이 살던 집터를 찾았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역시 없어졌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골목 끝에 한 채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저 집, 낡고 허름한 집이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지붕은 기울어져 있고 담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혹시 박 선생님 댁? 영수는 그 집을 기억했다. 50년 전 이웃집이었던 박영호 선생님의 집이었다. 그때 그대로네. 영수는 천천히 집 앞으로 다가갔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다. 아무도 안 사는구나. 영수는 대문을 밀어봤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들어가 봐도 될까? 잠시 망설이다가 영수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당은 황폐했지만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기 장독대가 있었는데 깨진 장독대가 한쪽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우물. 오래된 우물이 덮개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위험하네. 영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박 선생님. 영수는 옛 기억을 떠올렸다. 박영호 선생님은 국어 교사였다. 50년 전 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영수도 젊은 시절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가구들은 대부분 썩어 있거나 부서져 있었다. 오래됐구나. 영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좁았지만 아담했다. 여기가 거실이고 낡은 소파가 한쪽에 있었다. 헝겊은 다 헤어져 있었다. 안방은 이쪽이었지. 영수는 안방으로 갔다. 방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다. 으윽. 영수가 기침을 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벽에는 낡은 사진틀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지? 영수가 사진을 자세히 봤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것이었다.
박 선생님이시네. 젊은 시절의 박영호 선생님이었다.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부인분이신가? 하지만 영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혼자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상하네. 영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방을 더 둘러봤다. 옷장이 한쪽에 있었다. 열어봐도 될까? 영수는 옷장 문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다. 아무것도 없네. 실망하며 돌아서려는데 옷장 안쪽에 작은 서랍이 보였다. 저건 뭐지? 영수가 서랍을 열어봤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자 깨끗한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이건 보관을 잘했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다. 영수가 뚜껑을 열자 안에 노란 편지 묶음이 있었다. 편지? 영수는 놀랐다. 수십 통의 편지가 실로 묶여 있었다. 누구한테 보낸 편지지? 영수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서 펼쳤다. 노란 종이에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53년 7월 15일. 전쟁이 끝난 해였다. 사랑하는 은영에게. 영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날 수 없어 내 마음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영수의 가슴이 뛰었다. 당신의 부모님은 우리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수가 감동했다. 박 선생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 영수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1953년 9월 3일. 은영, 오늘도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당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도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구나. 영수는 계속 편지를 읽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모든 편지가 같은 사람, 은영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낸 흔적은 없었다. 이 편지들 보내지 못한 거구나. 영수는 가슴이 아팠다. 박 선생님이 평생 이 편지들을 간직하셨구나. 영수는 상자를 다시 봤다. 아직 많은 편지가 남아 있었다. 다 읽어봐야겠어. 영수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낡은 의자에 앉아서 한 통씩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벌써 이렇게 됐나? 영수는 놀랐다. 1시간이 넘게 편지를 읽고 있었다. 집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영수는 편지를 놓을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영수는 계속 읽었다. 박영호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졌다. 1955년 2월 14일. 은영,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당신에게 초콜릿 하나 전하지 못하는 제가 한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떤 초콜릿보다 달콤합니다. 1957년 5월 20일.
은영, 오늘 당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수가 숨을 멈췄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하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영수가 눈물을 흘렸다. 박 선생님, 1960년 3월 10일, 은영, 당신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영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선생님, 평생을 혼자 사셨구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영수는 집을 나가야 했다. 내일 다시 와야겠어. 영수는 편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두었다. 선생님, 내일 다시 올게요. 영수는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영수는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선생님과 은영.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리고 은영은 누구지? 영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은영, 은영.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설마, 김은영? 영수의 가슴이 뛰었다. 김은영.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뻤던. 영수는 50년 전을 떠올렸다. 김은영은 동네에서 유명한 미인이었다. 부잣집 딸로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김은영이 박 선생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야겠어. 영수는 골목을 나섰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편지의 내용이 맴돌았다. 평생을 혼자 사시며 편지를 쓰셨구나.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영수는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다들 그렇게 살았나 보다.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꼭 다시 가야겠어. 그리고 모든 편지를 읽어야겠어. 영수는 박영호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다. 선생님, 평생 그 사랑을 간직하셨구나.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그랬어야 했나? 하지만 영수는 현실과 타협했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셨어. 영수는 감동했다. 내일 다시 가서 끝까지 읽어야겠어. 그날 밤 영수는 50년 전 그 동네의 모습을 꿈꿨다. 젊은 박영호 선생님이 골목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75세 이영수의 마음속에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꿈에서 본 장면들이 생생했다. 오늘 다시 가봐야지. 아내 순자가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다.
여보,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옛날 동네. 거기 왜? 그냥 추억 생각나서. 그래. 어땠어? 많이 변했어. 영수는 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다. 오늘도 갈 거야? 응. 좀 더 둘러보고 싶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아침을 먹고 영수는 다시 옛 동네로 향했다. 어제보다 발걸음이 빨랐다. 빨리 가서 읽어야지. 1시간 후 영수는 그 골목 앞에 도착했다. 여기야. 낡은 집은 어제 그대로였다. 영수는 주저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생님 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제의 먼지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편지를 꺼내야지. 영수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나무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여기 있네. 영수는 상자를 꺼내서 거실로 가져왔다. 낡은 의자에 앉아서 상자를 열었다. 어제 어디까지 읽었지? 영수는 편지를 확인했다. 1960년까지 읽었구나. 영수는 다음 편지를 꺼냈다. 1965년 8월 15일. 은영, 광복 20주년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2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그날, 영수가 집중해서 읽었다. 1945년 봄이었습니다. 당신이 학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햇살처럼 밝은 미소.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상상했다. 젊은 박영호 선생님이 김은영을 처음 본 순간을. 1970년 1월 1일. 은영,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계시나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나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생각하며 일어나고 매일 밤 당신을 그리며 잠듭니다.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25년 동안 계속 사랑하셨구나. 1975년 5월 5일. 은영, 어린이날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겠죠. 제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닌 사람과는 가정을 꾸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영수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그때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다. 거기 누구세요? 영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여자가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이 집 주인이신 박영호 선생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 그러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직 이 동네에 사시는군요. 네. 저만 남았어요.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박 선생님 아시는 분이세요? 네. 50년 전에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셨구나. 박 선생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이요? 네. 여기서 혼자 사시다가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까지 혼자셨어요. 가족은 없으셨나요? 없으셨어요. 평생 혼자 사셨죠? 영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러셨구나. 근데 뭘 보고 계셨어요? 여자가 영수가 들고 있는 편지를 봤다. 아, 이건 영수가 망설였다.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요? 네. 박 선생님이 쓰신 것 같은데 어디서 찾으셨어요? 안방 옷장 서랍에서요. 여자가 놀랐다. 정말요? 저는 몰랐는데 박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정리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때 제가 들어왔었는데 손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뒀나 봐요. 영수가 편지를 보여줬다. 이 편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가 편지를 읽어봤다. 세상에, 이런 편지를 아시는 분인가요? 김은영이라는 분? 김은영?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박 선생님이 가끔 중얼거리셨어요. 은영이, 은영이. 그랬군요.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 이름이었나 봐요. 이 편지에 따르면 평생 사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요? 네. 여자가 감동했다. 그런 사랑이 있었군요.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셨나요? 영수가 물었다. 조용하게 사셨어요. 매일 산책하시고 책 읽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외로워 보이셨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여자가 회상했다. 가끔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보시곤 하셨어요.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편지 속 그분을 생각하셨겠죠.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은영이라는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 사셨나요? 아마 50년 전에는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영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왜 찾으시려고요? 이 편지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5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여자가 고민했다.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동사무소요? 네. 옛날 주민등록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편지 잘 간수하세요. 그럴게요. 여자가 떠나고 영수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1980년 12월 31일. 은영,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진 지 3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첫날처럼 생생합니다. 당신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잊으셔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영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35년. 35년 동안. 1985년 3월 1일. 은영 3.1절입니다. 40년 전 우리가 함께 만세를 불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영수가 놀랐다. 함께 만세운동을 하셨구나. 편지는 계속됐다. 1990년 1월 1일. 은영, 새로운 10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67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1995년 5월 20일. 은영, 오늘이 당신 결혼 기념일이죠? 38년이 됐습니다. 행복하게 사셨나요? 그럼 저도 행복합니다. 영수는 계속 편지를 읽었다. 50년 동안 박영호 선생님이 쓴 수백 통의 편지. 모두 김은영에게 보내는 것이었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 영수가 궁금했다. 사랑한다면 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이해했다. 아, 은영 씨가 결혼했으니까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구나. 영수는 박영호 선생님의 고귀한 사랑에 감동했다. 2000년 1월 1일. 은영,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77살이 됐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영수가 울었다. 선생님,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2003년 7월 15일. 은영,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58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죠. 80살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천국에서 만나면 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영. 영수가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선생님, 정말 사랑하셨구나. 평생을. 그날 영수는 모든 편지를 읽었다. 50년 동안의 사랑이 담긴 편지들. 이걸 은영 씨한테 전해야 해. 꼭 전해야 해. 영수는 결심했다. 선생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영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가져가도 될까? 잠시 고민하다가 영수는 결정했다. 가져가자. 전하기 위해서. 영수는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다. 선생님, 꼭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75세 이영수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됐다. 50년 전 사랑을 현재로 연결하는 임무. 과연 김은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박영호의 사랑을 알게 될까? 영수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편지 상자를 서재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옷장 깊숙이 넣었다. 여보 왔어? 응. 오늘은 어땠어? 그냥 옛 친구들 생각나고 그랬어. 영수는 여전히 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영수는 동사무소를 찾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었다. 50년 전 주민등록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50년 전이요? 네. 김은영이라는 분인데요. 생년월일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920년대 후반 출생이실 거예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다. 김은영. 이 동네에만 여러 명이 계시네요. 1920년대 후반 출생으로 좁혀주세요. 네. 3분 정도 나오네요.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난처해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시면 가능한데요. 가족은 아니고요. 그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수가 실망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를 나온 영수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동네 노인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몇몇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어르신, 누구세요? 한 노인이 물었다. 저는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언제 사셨어요? 50년 전에요. 50년 전? 그럼 저랑 비슷한 시기네요. 노인이 반가워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수가 앉자 다른 노인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영수입니다. 이영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혹시 이발소 아들? 맞습니다. 영수가 놀랐다.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 하셨어요. 아, 맞다. 나 기억나. 노인이 반가워하며 손을 잡았다. 나 박철수야. 박철수? 아, 철수 형? 영수도 기억이 났다.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게. 50년 만이네. 두 사람이 감회에 젖었다. 그래, 여기 왜 왔어? 사실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 김은영이라는 분 아세요? 박철수의 표정이 변했다. 김은영? 네. 왜 그 사람을 찾아? 아는 분이신가요? 알지. 이 동네에서 제일 예뻤던 여자였어. 영수의 가슴이 뛰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결혼해서 서울로 갔다고 들었어. 서울이요? 그래.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더라. 지금도 서울에 계신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다. 김은영 말이지? 내가 아는데. 정말요? 응. 몇 년 전에 이 동네 왔더라고. 언제요? 한 5년 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영수가 놀랐다. 혼자 사신다고요? 그래.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다더라.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강남 쪽이라고 했어. 강남. 영수가 고민에 빠졌다. 왜 찾으려고? 박철수가 물었다. 사실은 영수가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박영호 선생님 집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박영호?
그 국어 선생님? 네. 그분이 어떻게 됐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랬구나. 그런데 선생님 집에서 김은영 씨한테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네. 50년 동안 쓰신 편지예요. 노인들이 놀랐다. 50년 동안? 네.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김은영 씨가 결혼하셨으니까요. 아, 노인들이 이해했다. 그럼 박영호 선생님이 김은영을 사랑했던 거네? 네. 평생을. 세상에. 노인들이 감탄했다. 그런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김은영 씨한테 전하고 싶어요. 영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박철수가 고민했다. 김은영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요? 옛날 동창회 명단이 있어. 동창회요? 응. 이 동네 출신들 모임이 있거든. 거기에 김은영 씨 연락처가 있을까요? 아마도. 한번 알아볼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가 연락했다. 영수야, 찾았어. 정말요? 응. 김은영 연락처. 어떻게 구하셨어요? 동창회 회장한테 물어봤지.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알려줄게.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다. 고맙습니다. 철수 형. 천만에. 근데 조심해. 왜요? 김은영이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까다롭다고요? 응. 자존심도 세고. 그래도 괜찮아요. 꼭 만나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전화번호를 바라봤다. 전화해야 하는데.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박영호 선생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가? 영수는 고민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김은영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이영수? 네. 50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50년 전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김은영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요. 만나요? 왜요? 박영호 선생님에 관한 일입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박영호. 김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을 아시나요? 네. 선생님이셨죠.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은영이 대답하지 않았다. 계시나요? 네. 계세요. 선생님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물건이요?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만나죠. 정말요? 네.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김은영이 카페 이름과 시간을 알려줬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박영호 선생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 영수는 편지 상자를 꺼내서 확인했다. 50년 동안의 사랑.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는구나. 토요일이 되었다. 영수는 일찍 준비를 했다. 여보, 어디가? 순자가 물었다. 친구 만나러. 누구? 옛날 친구.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영수는 편지 상자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강남역까지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마음을. 카페에 도착했다. 오후 2시 정각이었다. 영수는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봤다. 어디 계실까?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여자가 손을 들었다. 이영수 씨? 영수가 그쪽으로 갔다. 김은영 씨? 네. 영수는 놀랐다. 80대 중반인데도 김은영은 우아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수가 앉자 김은영이 물었다. 박영호 선생님에 관한 일이라고 하셨죠? 네. 무슨 일인가요? 영수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편지입니다. 영수가 상자를 열어서 편지들을 보여줬다. 선생님이 당신께 쓰신 편지입니다. 김은영의 손이 떨렸다. 나한테? 네. 김은영이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1953년 7월 15일. 사랑하는 은영에게. 김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정말 50년 동안 쓰신 편지입니다. 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은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영호 씨,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의 마음을. 김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럼.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은영의 고백이 시작됐다. 과연 김은영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그리고 박영호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50년 전 사랑 이야기가 현재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은영은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후 김은영이 입을 열었다. 영호 씨를 사랑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그분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김은영이 먼 곳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왜요? 신분이 달랐거든요. 김은영이 회상하기 시작했다. 1945년 저는 17살이었어요. 부잣집 딸이었죠. 아버지는 지주였고
어머니는 양반 집안 출신이었어요. 영호 씨는 가난한 선생님이었어요.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영수가 들었다. 그래도 사랑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김은영이 눈물을 닦았다. 1950년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영호 씨가 피난을 가셨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했고요. 헤어지는 날 영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김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영아,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저는 약속했어요. 네, 기다릴게요. 하지만 김은영이 한숨을 쉬었다.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영호 씨는 돌아오셨지만 저는 이미 결혼하셨나요? 네. 김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이 정한 사람과 원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빚이 많았죠. 그래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야 했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영수가 가슴 아파했다. 힘드셨겠네요. 죽고 싶었어요. 김은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결혼식 날 영호 씨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사셨나요? 의무를 다했어요. 김은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 셋을 낳았고 잘 키웠어요.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성공했죠. 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김은영이 고개를 저었다.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영호 씨 생각을 하셨나요? 매일. 김은영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밤에 남편 옆에 누워 있어도 영호 씨 생각을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을 본 적은 있으세요? 몇 번. 김은영이 대답했다. 우연히 길에서. 그때는 어떠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은영이 회상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마주쳤어요. 영호 씨가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저도 멈췄죠. 서로 바라만 봤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둘 다. 영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셨겠네요. 그랬겠죠. 김은영이 편지를 다시 봤다. 이 편지들 평생 쓰셨다고요? 네. 50년 동안 보내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사랑하셨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김은영이 더 크게 울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행복? 김은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거예요. 김은영이 편지를 계속 읽었다. 여기,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합니다라고 쓰셨네요.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김은영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영호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하신가요? 기다려 주셨잖아요. 50년을.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김은영이 흐느꼈다. 영호 씨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저 때문에. 영수가 위로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선생님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영수가 편지를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라고 쓰셨어요. 김은영이 그 부분을 읽었다. 영호 씨, 한참을 울던 김은영이 물었다. 영호 씨는 마지막이 어떠셨나요? 편안하셨다고 들었어요. 혼자셨죠? 네. 가족은 없으셨고요? 네. 김은영이 자책했다.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당신은 결혼하셨잖아요. 그래도, 친구로라도, 선생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수가 말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김은영이 고개를 숙였다. 제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요,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김은영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평생 영호 씨만 사랑했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남편분은 아셨을까요? 아마도. 김은영이 생각했다. 한 번은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죠? 저는 부인했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괜찮아요. 당신 곁에 있는 게 저니까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김은영이 한숨을 쉬었다. 저는 평생 두 사람한테 미안하게 살았어요. 영호 씨한테는 함께하지 못해서, 남편한테는 사랑하지 못해서. 영수가 위로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김은영이 편지를 다시 봤다. 이 편지들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당신께 쓰신 거잖아요. 고마워요. 김은영이 편지를 소중하게 안았다. 평생 간직할게요. 선생님도 그러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영호 씨, 김은영이 편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천국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김은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도 빨리 가야겠네요. 아직 시간 많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김은영이 자신을 바라봤다. 85살이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건강하세요. 몸은 괜찮아요. 하지만요. 마음이 이미 떠날 준비가 됐어요.
김은영이 편지를 쓰다듬었다. 영호 씨한테 가고 싶어요. 이번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수가 감동했다.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아름답다기보다는 슬픈 사랑이죠. 김은영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하지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마워요. 김은영이 영수를 바라봤다. 이 편지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게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영호 씨의 마음을 알게 돼서 행복하세요? 영수가 물었다. 김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슬프지만 행복해요. 사랑받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평생.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영수 씨. 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김은영이 물었다. 영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편지에 그렇게 감동하셨군요. 네. 누구셨나요?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였어요. 영수가 회상했다. 하지만 저도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요? 저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죠. 지금도 생각하세요? 가끔. 영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특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세대가 다 그랬나 봐요. 김은영이 한숨을 쉬었다.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이었다. 이영수 씨, 다시 한번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 편지,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김은영이 편지 상자를 꼭 안았다. 평생 간직할게요.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헤어지기 전 김은영이 말했다. 영호 씨한테 꼭 전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사랑했다고. 평생. 김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김은영이 떠났다. 영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선생님, 편지 잘 전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영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50년 전 사랑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김은영과 헤어진 후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편지를 전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허전했다. 여보 왔어? 응. 어땠어? 친구 만나는 거. 좋았어. 영수는 서재로 들어가서 창밖을 바라봤다. 박영호 선생님, 편지 잘 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났다. 영수는 계속 그 편지 생각을 했다. 나도 편지를 써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첫사랑에게.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았다. 하얀 편지지를 꺼냈다. 뭐라고 써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다. 사랑하는 미숙에게. 미숙. 50년 전 영수가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다. 당신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1953년 봄이었죠. 당신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썼다. 당신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걸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당신을 보러 갔죠. 학교 앞에서. 영수는 계속 썼다. 50년 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그러다 1955년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수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축하한다고 말했죠. 당신의 행복을 빌면서. 영수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다. 그 후 저도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과. 하지만 가끔 당신을 생각했어요. 특히 밤에. 영수는 박영호 선생님과 자신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75살이 됐어요. 늙었죠. 하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영수는 편지를 마무리했다. 행복하게 사셨나요? 그럼 저도 행복합니다. 사랑했습니다. 평생. 편지를 다 쓰고 영수는 한참을 바라봤다. 이걸 보내야 할까? 고민이 됐다. 미숙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수는 미숙의 소식을 들은 지 오래됐다.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영수는 다시 노인정을 찾았다. 철수 형. 영수야. 또 왔네. 혹시 강미숙 아세요? 강미숙? 박철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 예쁘던 여자? 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글쎄,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부산이요? 응.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더라. 지금도 거기 계실까요? 모르지. 한 50년 전 얘기인데.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왜 찾으려고? 영수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편지를 쓰고 싶어서요. 편지? 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박철수가 영수를 빤히 바라봤다. 혹시 너 미숙이 좋아했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 나는 몰랐는데. 말 못했어요. 왜? 용기가 없었어요.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지. 좋아하면서도 말 못하고. 그러게요. 알아볼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 후 박철수가 연락했다. 영수야, 찾았어. 정말요? 응. 강미숙. 어디 계세요? 부산에 있어. 지금도요? 응.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산대. 혼자요? 응.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다더라. 영수의 가슴이 뛰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 박철수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고맙습니다.
근데 조심해. 왜요? 미숙이가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래요? 응. 자존심도 세고.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전화번호를 바라봤다. 전화해야 하는데. 하지만 쉽지 않았다. 뭐라고 말하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강미숙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이영수? 네. 50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영수, 이발소 아들? 네.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잘 지냈습니다. 미숙 씨는요? 저도 잘 지냈어요. 부산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결혼해서 여기 왔죠. 남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사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요. 만나요? 네. 가능하실까요? 미숙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만나죠. 정말요? 네. 오랜만에 옛날 친구 만나는 것도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어때요? 좋습니다. 미숙이 주소를 알려줬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50년 만에. 영수는 쓴 편지를 다시 봤다. 이걸 전할 수 있을까? 토요일이 되었다. 영수는 부산행 기차를 탔다. 떨리네. 2시간 후 부산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미숙의 집으로 갔다. 여기네. 깔끔한 아파트였다. 영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이영수입니다.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다. 미숙이 나타났다. 영수는 놀랐다. 80대 중반인데도 미숙은 아름다웠다. 흰 머리에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영수 씨? 네, 미숙 씨. 들어오세요. 영수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숙이 웃었다. 50년 만이죠? 그러게요. 많이 변하셨어요. 당연하죠. 나이가 나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예쁘세요. 에이, 그런 말씀은. 미숙이 수줍게 웃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영수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요? 편지입니다. 미숙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미숙이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미숙에게. 미숙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읽으면서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수 씨, 네. 이게 진심이에요? 네. 50년 동안 저를 생각하셨어요? 네. 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왜요? 알았어야 했는데. 미숙이 고백했다. 사실, 저도 영수 씨를 좋아했어요. 영수가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그럼. 하지만 영수 씨가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영수가 후회했다. 그때 말할 걸.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영수 씨,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미숙의 질문에 영수가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영수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요. 저는 결혼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내가 살아있어요. 미숙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을 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 씨, 이 편지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사랑했어요. 미숙이 고백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영수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평생.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때 그대로였다.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늦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미숙과 헤어진 후 영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미숙이도 나를 좋아했다니. 50년 전에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수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맞이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러. 부산까지? 순자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응, 오랜 친구라서. 그래, 피곤하겠다. 쉬어. 그래.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책감이 들었다. 미숙이한테 편지를 보낸 건 잘한 일일까? 아내한테 미안한 일을 한 건 아닐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 응?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정말? 응.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이 됐다. 며칠 후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 씨? 네, 미숙 씨. 저번에는
이상한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갔어요. 괜찮습니다. 영수 씨는 좋은 남편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 편지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가끔 친구로 연락해도 될까요? 미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수가 고민했다. 물론이죠.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생각했다. 친구로 지내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며칠 후 영수는 다시 그 버려진 집을 찾았다. 선생님 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먼지 냄새가 났다. 선생님, 조언 좀 해주세요. 영수는 거실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다. 제가 잘한 건가요? 미숙이한테 편지를 보낸 게 아내한테 미안한 일을 한 건 아닐까요? 침묵만이 흘렀다. 영수는 안방으로 갔다.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봤다. 선생님도 힘드셨겠네요. 평생 혼자 사랑을 간직하시느라. 영수는 방을 더 둘러봤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발견했다. 이건 뭐지? 서랍을 열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편지가 또 있네. 영수가 펼쳐봤다. 이건 은영 씨가 쓴 편지. 편지는 박영호가 아닌 김은영이 쓴 것이었다. 영호 씨. 영수가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쓸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씁니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영수의 가슴이 뛰었다. 은영 씨도 편지를 쓰셨구나. 계속 읽었다.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죠. 가족이 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주세요.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 것입니다. 영수가 눈물을 흘렸다. 은영 씨도 같은 마음이셨구나.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0년 1월 1일. 이게 언제 여기 있게 된 거지? 영수가 궁금했다. 그때 옆집 여자가 또 나타났다. 또 오셨네요. 아, 네. 뭘 보고 계세요? 편지를 또 발견했어요. 또요? 네. 이번엔 김은영 씨가 쓴 편지예요. 정말요? 여자가 놀랐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책상 서랍에서요. 그 서랍. 저도 몰랐는데요. 은영 씨가 직접 가져오셨나 봐요. 언제요? 2000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때 한 번 여자분이 오셨어요. 정말요? 네. 박 선생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무슨 일로 오셨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들렀다 가셨어요. 그때 이 편지를 놓고 가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영수가 생각했다. 은영 씨도 선생님을 그리워하셨구나. 그래서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 영수는 이 편지를 은영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영 씨한테 전화해야겠어.
집으로 돌아와서 김은영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은영 씨, 저 이영수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또 편지를 발견했어요. 또요? 네. 이번엔 은영 씨가 쓰신 편지예요. 김은영이 놀랐다. 제가 쓴 편지요? 네. 2000년에 쓰신 것 같은데요. 아, 김은영이 기억했다. 맞아요. 그때 박 선생님 댁을 찾아갔었어요. 왜요? 영호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만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 가셨군요. 네. 용기가 없어서 직접 드리지는 못했어요. 이 편지 받으시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며칠 후 영수는 김은영을 다시 만났다. 같은 카페에서 여기 있습니다. 영수가 편지를 건넸다. 김은영이 자신의 글씨를 봤다. 제가 썼네요. 네. 20년도 더 전에 김은영이 편지를 읽었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당시에 영호 씨를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니까 영호 씨 생각이 더 간절했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셨군요. 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김은영이 한숨을 쉬었다. 이 편지를 영호 씨가 보셨을까요? 글쎄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왜요? 서랍 깊숙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김은영이 아쉬워했다. 영호 씨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김은영이 영수를 바라봤다. 이영수 씨, 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영수가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무언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수가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사실, 제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편지를 전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분도 저를 좋아했대요. 50년 전에 김은영이 이해했다. 그래서 고민이시군요. 네. 저는 결혼했거든요. 아내가 있어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김은영이 말했다. 아내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지만 미숙이가 혼자예요. 그래도 안 돼요. 김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한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영수 씨, 김은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와 영호 씨가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책임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했고 가족이 있었어요. 영호 씨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50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저를 존중하셔서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을 존중하세요. 함께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세요. 김은영의 말이 영수의 가슴에 와닿았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사랑이 뭘까요? 영수가 물었다. 글쎄요. 김은영이 생각했다. 아마도 함께하는 게 아닐까요? 함께요? 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아내와 50년을 함께 했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김은영이 웃었다. 영호 씨와 저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요. 왜요? 마음으로 함께했으니까요. 평생. 영수가 감동했다.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고마워요. 헤어지기 전에 김은영이 말했다. 영수 씨, 아내분 잘 모시세요. 그럴게요. 그리고 첫사랑은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추억으로.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영 씨도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그래. 순자와 함께 살아온 50년이 진짜 사랑이야. 미숙이는 추억으로 간직하자. 아름다운 추억으로.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왔어? 응. 영수가 아내를 안았다. 왜 그래? 그냥 고마워서. 뭐가? 50년을 함께 해줘서. 순자가 놀랐다. 갑자기 왜 그래? 사랑해. 어머, 이 사람이. 순자가 웃었다. 영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정말 사랑해. 나도. 그날 밤 영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미숙에 대한 마음은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아내와 함께하기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김은영과의 대화 이후 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미숙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고 아내와의 삶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여보, 응?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좋지. 순자와 영수는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갔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을 잡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졌어. 뭐가? 더 상냥해진 것 같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응. 무슨 일 있었어? 영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응. 옛날 일을 정리한 것 같아. 옛날 일? 응. 젊었을 때 일. 순자가 남편을 바라봤다. 혹시 첫사랑 이야기? 영수가 놀랐다. 알고 있었어? 물론이지. 순자가 웃었다.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 미안해. 왜 미안해? 숨긴 것 같아서. 아니야. 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첫사랑이 있었어. 정말? 응. 고등학교 때. 몰랐는데. 당신이 안 물어봐서. 두 사람이 웃었다. 그래도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래.
영수는 아내의 포용력에 감사했다. 며칠 후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 씨? 네, 미숙 씨.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만 저는 알아요. 결혼하셨다는 거. 미숙이 말했다. 그래도 꼭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 영수가 고민했다. 알겠어요. 만나죠.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엔 아내도 데려갈게요. 네. 미숙이 놀랐다. 아내분을요?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일주일 후 영수는 순자와 함께 부산으로 갔다. 여보, 긴장돼. 순자가 말했다. 나도. 미숙 씨가 어떤 사람일까? 예쁜 사람이야. 지금도? 응. 나이가 들어도 우아해. 부럽다. 순자가 농담했다. 미숙의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이영수입니다. 잠깐만요. 문이 열렸다. 미숙이 나타났다. 영수 씨. 미숙이 순자를 봤다. 부인분이시군요. 네. 제 아내 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숙입니다. 두 여자가 인사를 나눴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 드릴게요. 미숙이 차를 준비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숙 씨,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첫사랑이었다고. 미숙이 당황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순자가 웃었다. 저도 첫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정말요? 네. 누구나 있잖아요. 순자의 너그러운 태도에 미숙이 편해졌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이해할 게 뭐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미숙이 영수를 바라봤다. 영수 씨, 좋은 분과 결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영수도 웃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영수가 물었다. 사실은 미숙이 심호흡을 했다. 저 곧 수술을 받아요. 수술요? 네. 큰 수술이에요. 무슨 병이신데요? 폐암이에요. 영수와 순자가 놀랐다. 폐암이요? 네. 3기래요. 언제 알게 되셨어요? 한 달 전에.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가 수술하면 희망이 있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대요. 그래서 미숙이 영수를 바라봤다. 만약 제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미숙이 간청했다. 제 마지막 말을 들어주세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고마웠어요. 뭐가요? 편지 보내주셔서 50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을 알게 돼서. 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덕분에 행복했어요. 미숙 씨,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자가 미숙의 손을 잡았다.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고마워요. 꼭 이겨내세요. 노력할게요. 미숙이 웃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만약, 정말 만약에 제가 못 깨어나면 제 편지를 태워주세요. 미숙이 영수를 바라봤다. 영수 씨가 보낸 편지요. 왜요? 자식들이 볼까 봐요. 엄마가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영수가 이해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직접 간직하세요. 그럴게요. 며칠 후 미숙의 수술날이 왔다. 영수와 순자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왜 가는 거야? 친구니까. 그래도 괜찮아. 같이 가자. 순자가 남편을 이해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숙이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영수 씨, 순자 씨, 오셨네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와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순자가 미숙의 손을 잡았다. 꼭 이겨내세요. 네. 우리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미숙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영수와 순자는 기다렸다. 6시간이 지났다. 오래 걸리네. 큰 수술이니까 무사히 끝나야 할 텐데. 그럴 거야.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저희가 친구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암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와 순자가 안도했다. 하지만 회복이 중요합니다. 잘 지켜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미숙이 회복실로 옮겨졌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미숙 씨, 영수가 조용히 불렀다. 꼭 깨어나세요. 1시간 후 미숙이 눈을 떴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순자가 말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요? 네. 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영수 씨. 네. 살았네요. 그럼요. 이제 제대로 살아야죠. 미숙이 웃었다. 일주일 후 미숙이 많이 회복했다. 영수와 순자가 다시 찾아왔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미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두 분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미숙이 웃었다. 5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사시면 돼요. 그럴게요. 헤어지기 전에 미숙이 말했다. 영수 씨, 네.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내줄게요.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럴게요. 고마워요. 미숙 씨도 행복하세요. 두 분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미안해. 숨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솔직한 게 좋아.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하기로. 75세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미숙과의 일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내와의 관계도 전보다 더 돈독해졌다. 여보, 오늘 뭐 할까? 글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 집 가볼까? 무슨 집? 박영호 선생님 댁.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가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함께 그 버려진 집을 찾았다. 여기야. 영수가 대문을 열었다. 오래된 집이네.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선생님이 평생 사셨어. 혼자서? 응. 외롭지 않으셨을까? 외로우셨겠지. 영수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거실이고 저기가 안방이야. 편지는 어디서 찾았어? 안방 옷장 서랍에서. 순자가 안방으로 갔다. 여기구나. 응. 순자는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이분이 선생님이시구나. 응. 젊으셨을 때 잘생기셨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김은영 씨야. 아름다우시다. 순자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참 어울리는 커플인데. 그러게. 왜 함께하지 못하셨을까? 시대가 그랬으니까. 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신분이 달랐대. 안타깝네. 순자가 집을 더 둘러봤다. 여보, 이 집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방치하기엔 아까워. 그렇긴 한데.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곳인데. 순자가 제안했다.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박물관? 응. 사랑 박물관. 사랑 박물관? 응. 선생님의 편지를 전시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는 거야. 영수가 생각했다. 좋은 생각인데 돈이 많이 들겠는걸? 그건 걱정 마. 순자가 웃었다. 우리 자식들이 도와줄 거야. 정말? 응. 의미 있는 일이잖아. 영수가 감동했다. 고마워. 뭐가?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해서 당연한 거지.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영수는 김은영에게 연락했다. 은영 씨, 저 이영수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박 선생님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박물관이요? 네. 사랑 박물관으로. 선생님의 편지를 전시하고 싶어요. 김은영이 잠시 침묵했다. 제 허락이 필요하시군요. 네.
은영 씨께 보낸 편지니까요. 좋아요. 김은영이 대답했다. 전시하세요. 정말요? 네. 영호 씨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선생님을 기억해 주셔서. 영수는 자식들에게도 말했다. 아들아,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인데요?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해. 박물관이요? 응, 사랑 박물관. 아들이 흥미로워했다. 재미있는데요.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6개월 후 박물관이 완성됐다. 낡은 집은 깨끗하게 수리됐고 내부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다. 잘 됐네. 영수가 만족스럽게 둘러봤다. 전시실에는 박영호의 편지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1953년 7월 15일. 사랑하는 은영에게. 첫 번째 편지부터 마지막 편지까지 50년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벽에는 박영호와 김은영의 사진도 걸렸다. 참 아름다운 사랑이야. 순자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게.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김은영도 왔다. 잘 만드셨네요. 고맙습니다. 영호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김은영이 편지들을 바라봤다. 50년. 참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영원한 사랑이었죠. 그래요. 김은영이 웃었다. 이제 영호 씨 사랑이 영원히 남겠네요. 그럴 거예요. 방문객들이 편지를 읽으며 감동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50년을 혼자 사랑하셨다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젊은 커플들이 손을 꼭 잡았다. 노부부들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비슷했지. 그래.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 박물관은 큰 화제가 됐다. 신문에도 실렸고 TV에도 나왔다. 버려진 집에서 발견한 50년 사랑 이야기. 평생을 혼자 사랑한 남자의 편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영수는 뿌듯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혹시 관장님 계세요? 제가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 선생님의 조카딸입니다. 영수가 놀랐다. 조카딸이시라고요? 네. 아버지가 선생님 동생이셨어요. 그러셨군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신문 보고 왔습니다. 여자가 전시물을 둘러봤다. 삼촌이 이런 사랑을 하셨군요. 몰랐어요? 전혀요. 평생 혼자 사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며칠 후 김은영이 다시 찾아왔다. 영수 씨, 은영 씨 오셨어요? 네. 혼자 오고 싶었어요. 그러세요. 김은영이 편지들을 천천히 읽었다. 영호 씨, 정말 사랑하셨구나. 평생을.
김은영이 마지막 편지 앞에서 멈췄다. 천국에서 만나면 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영. 김은영이 편지에 손을 댔다. 영호 씨, 곧 갈게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번엔 헤어지지 말아요. 영수가 옆에서 지켜봤다. 꼭 만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김은영이 웃었다. 고마워요. 이영수 씨,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천만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뭐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첫사랑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김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그날 밤 영수는 순자와 박물관을 둘러봤다. 여보, 이 일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럴 거야. 우리도 편지 써볼까? 순자가 제안했다. 편지? 응. 서로에게. 좋은 생각이네.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각자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영수가 천천히 썼다. 50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자. 사랑해. 평생. 순자도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영수에게.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앞으로도 함께하자.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편지를 교환했다.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나야말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핵심 메시지. 버려진 집에서 발견한 편지는 50년 동안 혼자 사랑을 간직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박영호는 평생 김은영을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 50년 후 편지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영수는 편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첫사랑과 마주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내와 함께 살아온 50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의 기억 속에, 편지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버려진 집에서 발견한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준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75세 이영수 할아버지가 버려진 집에서 발견한 50년 전 편지. 박영호 선생님이 평생 혼자 사랑을 간직하며 쓴 수백 통의 편지였습니다. 한 통도 보내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영수 할아버지도 자신의 첫사랑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내와 살아온 50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버려진 집은
이제 사랑 박물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